연습문제 11번입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가조건은 f의 2가 0이라는 것이고요. 나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p 플러스 x는 f의 p 마이너스 x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다조건은 f의 2x 플러스 4를 x 마이너스 p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2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fx 전체 세제곱을 x제곱 빼기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맨 처음 해볼 것은 f의 2가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요 나에서 주어진 요 항등식을 이용해서 f의 값이 0이 되는 x는 2가 아닌 또 다른 값을 하나를 더 찾아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요 p 플러스 x를 얼마로 만드는 2로 만드는 x값을 양변에 대입하는 거죠. 그럼 이때 x는 얼마가 되냐 하면 2-p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x는 2-p를 여기에 대입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x에 2-p를 대입해보면 이건 뭐 됩니까? 좌변은 f의 2가 되는 거고요. 자, 우변은 2-p를 대입하면 얘는 2p-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두 값이 모두 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가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입니다. 그렇다면 인수 조건에 의해서 f의 2가 0이기 때문에 fx에는 반드시 어떤 인수 x-2라는 인수가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f의 2p-2도 0이기 때문에 인수 정리에 의해서 자, 이 fx 안에는 x-2p 플러스 2라는 인수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fx는 2차 다항식이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므로 fx의 식이 요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다조건을 봅니다. 다조건은 f의 2x 플러스 4를 x-p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2이다 그랬는데, 자, 요거 보기 위해서는 f의 2x 플러스 4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얘는 그냥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2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이쪽은 2x 플러스 4를 대입하면 2x 마이너스 2p 플러스 6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x-p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2래요. 그럼 우리가 항등식을 만들 수가 있죠. x-p, 자,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qx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12, 이러한 항등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 정체를 모르는 qx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qx 앞에 있는 x-p를 0으로 만드는 x값, 즉 x equal p를 이 항등식에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2p 플러스 2가 되고요. 이쪽은 2p가 없어지네요. 그러면 그냥 6만 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12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2 되고요. 또다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p 플러스 1은 이퀄 1 이렇게 돼서 p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럼 p가 0이라면 이 fx는 그냥 p가 0이면 요게 없어지죠, 그냥. 그러면 누구만 남냐 하면 x 플러스 2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가 요렇게 x-2 그 다음 x 플러스 2로 결정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fx의 세제곱을 x제곱 빼기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이거 세제곱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막 x-2 하나만 있었다면 해볼 만한데요. x 플러스 2까지 있으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센스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요거 전개하면 x의 제곱 빼기 4랑 똑같죠.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요걸로 바꿔 쓰는 거예요. 즉 x의 제곱 빼기 5 그 다음에 플러스 1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fx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낼 수가 있냐 하면, 자, 요거는 곱셈 공식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빼기 5 전체 세제곱 플러스 3배의 x제곱 빼기 5 전체 제곱 곱하기 1이죠. 쓰나 마나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3배의 x제곱 빼기 5 곱하기 1의 제곱인데 쓰나 마나죠. 그 다음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 x제곱 빼기 4를 x제곱 빼기 5 플러스 1로 바꿨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를 x의 제곱 빼기 5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빼기 5에 발음도 안 되네요. 곱하기 3배 x제곱 빼기 5, 그 다음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fx의 세제곱을 x제곱 빼기 5로 나누면 몫은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얼마다? 나머지는 1이다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풀어보니까 어때요? 조금 어렵죠? 근데 이 문제 역시 키포인트 2개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인수 정리를 통해 fx가 x-2, x 플러스 2의 곱으로 표현되는 식이다라는 거, 그걸 알아내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fx를 x제곱 빼기 4가 아니라 x제곱 빼기 5 플러스 1로 두고 세제곱을 하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내서 간단하게 나머지가 1이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접근을 한번 해봤으니까 혹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걸 x제곱 빼기 4에서 그냥 세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x제곱 빼기 5 플러스 1로 바꾼 다음에 세제곱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이 문제의 정답은 1입니다. 연습문제 12번 보겠습니다. x의 10제곱 플러스 1입니다.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1x라고 했고요. q1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2x라고 할 때 q2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적어 보시면 됩니다. x의 10승 플러스 1이죠.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1x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r1이다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r1 값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양변에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2는, 왜냐하면 좌변이 2가 되겠죠. 여긴 전부 0되고 R1이 됩니다. 따라서 R1이 2니까 여기서 그냥 R1 대신에 2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이 Q1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2X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x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q1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2x고, 자, 나머지는 상수 r2가 되겠죠. 왜냐하면 나누는 식이 x에 대한 1차 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우리 q2x의 정체를 모르니까 이 앞에 곱해져 있는 x-1을 0이 되게끔 만드는 x값, 즉 x는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럼 x는 1을 양변에 대입하면 여기는 2는, 자, 여기 뭐 되죠? 요거는 2 곱하기, 자, 얘는 전부 0 되고 r2가 남고 플러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R2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게 0이니까 요건 뭐 쓰나 마나겠죠. 그래서 요거 다 지워주시고 요것도 지워줍니다. 이것까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걸 이쁘게 한번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Q2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x 플러스 1, x-1은 그대로 두고 q2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우리가 q3x라고 해봅시다. 그때 나머지를 r3라고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바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는지 알겠죠? q3x의 정체를 모르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x-2가 0이 되게끔 만드는 x값, 즉 x는 2를 양변에 대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자, 여기는 2의 10승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얘는 여기다 2 대입하면 얘만 0 되고요. 얘는 3 곱하기 1 곱하기 r3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넘어가면 2의 10제곱이죠. 10승 빼기 1은 3 곱하기 R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2의 10승이 1024고요. 거기서 하나를 뺐으니까 1023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3배의 R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R3죠. 이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인데 요거 그냥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3, 3은 9, 3, 4, 12, 3, 1은 3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이거는 복잡하지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쓰고 R1 구하고 쓰고 R2 구하고 쓰고 R3 구하면 끝입니다. 됐죠? 이 문제의 정답은 341입니다. 연수문제 13번입니다. 1차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두 식을 만족시킬 때, 그러니까 이 두 식이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f의 a 플러스 b 플러스 k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항등식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다 뽑아내 봅시다. 딱 보니까 x에 0을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뭘 보고 할 수가 있냐면 요겁니다. 여기 0을 대입하면 여기가 전부 0 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0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배의 f의 0은 이건 다 0 됐습니다. 그 다음에 f의 0, 그 다음 마이너스 6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면 3배의 f0은 6과 같고요. 따라서 f의 0은 얼마다? 2다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fx가 지금 1차 다항식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fx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 하면 이건 cx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항의 개수가 c고요. 그 다음에 f의 0이 2다라는 것은 상수항이 2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fx를 cx 플러스 2로 적을 수가 있어요.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 두 번째 항등식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x 플러스 1, 그 다음에 cx 플러스 2가 되고요. 요거 전개부터 해볼까요? 이거 전개하면 cx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2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 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똑같아야 되죠. 그리고 요 부분이 바로 또 뭐가 되는 겁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수 비교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개수를 비교하면 x제곱, 그러니까 c와 4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c 플러스 2가 똑같아야 되는데 c가 4니까 a가 6 되는 걸 우리가 금방 또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는 상수항 2와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a, b, c 값을 다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c가 4니까 fx는 4x 플러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f의 a 플러스 b 플러스 k인데 a하고 b 값은 알거든요. 근데 k 값을 몰라요. 그럼 k 값을 구해내야 되죠. k 값은 첫 번째 식에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식에 이 항등식이니까 또 x 대신에 아무 값이나 대입해 봐도 되는데 우리는 x는 2를 대입할 겁니다. 왜냐하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전부 0 되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 x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배의 f의 0이 되고요. equal, 자, 2 대입하면 f의 4k가 됩니다. 빼기 16 빼기 6이니까 2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f의 0이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결국 f의 4k는 뭐가 되냐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4에서 22가 넘어가면 18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fx가 또 4x 플러스 2라는 것도 알고 있네요. 따라서 f의 4k라는 것은 결국 16k 플러스 2와 같고요. 이 16k 플러스 2가 18이 되려면 k는 1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끝났네요. 자, fx, 요게 이제 fx입니다.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f의 a 플러스 b 플러스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a는 6이고 b는 2고 k는 1입니다. 그럼 이거 3개 다 더해봤자 9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f의 9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9, 4, 36 플러스 2가 되면서 요거 얼마 된다? 38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두 개가 항등식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첫 번째에는 항등식에는 어떤 x값을 대입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마치 수치 대입법처럼 이 값, 저 값을 막 대입해 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요 fx도 구해내고 k값도 구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요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을 사용해서 a, b를 구했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x에 대한 다항식 x, x-a, x-b 빼기 15가 x-c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세 자연수 a, b, c의 모든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large m과 small m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때 large m 플러스 small m 플러스 small n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요 다항식이 x-c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요 식의 x 대신에 c를 대입하면 그 값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c 대입해보면요. c-a 곱하기 c-b가 되겠죠? 마이너스 15 이퀄 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제 15를 넘겨서 그냥 얘는 이퀄 15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a, b, c는 자연수예요. 게다가 0보다는 a가 더 크고 a보다는 b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c와 c-a와 c-b의 대소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은 c-a가 크고 c-b가 제일 작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c와 a와 b 사이에는 대소관계를 모르죠. 따라서 이 c와 c-a, c-b는요. 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정수죠. 왜냐하면 C, A, B가 모두 다 자연수기 때문에 C와 C-A, C-B는 양의 정수든 0이든 음의 정수든 정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정수 3개를 곱해서 15가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다 따져보는 거예요. 다만 요 순서대로 대소관계는 지켜가면서 요 15가 되는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C가 1이고 C-A가 마이너스 1이고 C-B가 마이너스 15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5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5인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가 5,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3인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하나 남았죠? 그러면 얘가 5, 얘가 3, 얘가 1인 경우 요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뭐 15, 11 이런 건 안 되나요? 안 되죠. 얘하고 얘하고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대소관계를 지키면서 3개의 정수를 곱해 15가 되는 건 요 5가지가 유일합니다. 자, 그때 A, B, C 순서상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C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C에는 그냥 1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가 됩니다. 그 다음 1-B가 마이너스 16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16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이 경우도 C는 1입니다. 그러면 A는 1 빼기 A가 마이너스 3 돼야 되니까 A는 4 돼야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 빼기 B가 마이너스 5 되니까 B는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 자, C는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3에서 A를 빼서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에서 B를 빼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얼마 돼야 되죠? 그럼 8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8, 3이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C가 5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에서 A를 빼서 마이너스 1이면 A는 6이고요. 그 다음 5에서 B를 빼서 마이너스 3이 됐다면 B는 8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5번째 C가 5라는 건 알고 있고요. 5에서 A를 뺐을 때 3이 돼야 되니까 A는 2입니다. 그 다음에 5에서 B를 뺐을 때 1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4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A, B, C의 순서상의 개수는 총 이렇게 5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은 5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large M, small m이다 그랬는데 이 5개 각각에 대해서 A, B, C 합을 구해보는 겁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19고요. 이거 다 더하면 11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 12에 3이니까 15죠. 이거 다 더하면 19가 되고요. 이거 다 더하면 6에다 5니까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최대값 19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소값은 11이 됩니다. 따라서 large m은 19고 small m은 11 이렇게 우리가 다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large m, small n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3개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large m 더하기 small n은 19 더하기 11 더하기 5가 됩니다. 19에 11 더하면 30이고요. 거기다 5 더하면 35가 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죠? 자, 이 문제는 일단 우리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C와 C-A, C-B의 곱이 15가 된다라는 거 찾아내셔야 되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와 C-A, C-B의 대소관계가 이러면서 이것들 각각이 모두 정수가 된다. 따라서 정수 3개 곱해서 15가 되는 경우를 이런 대소관계를 지켜가면서 찾아보면 이 5개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 찾아내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무늬만 나머지 정리 문제고요. 그죠? 예,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세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5개가 있다라는 걸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늬만 나머지 정리, 이번 경우에는 인수 정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들에도 익숙해지셔야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연수문제 15번입니다. 3차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조건은 fx 플러스 17은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조건은 1-fx는 x제곱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먼저 가조건부터 보시면 자, f의 x 플러스 17이죠.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qx로 둘 수가 있는데, 자, 사실 fx가 3차 다항식인 걸 알고 있죠. 근데 x-2의 제곱은 2차 다항식입니다. 따라서 qx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qx는 1차 다항식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3차 다항식의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은 요 ax 플러스 b로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1-fx는 x제곱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1-fx는 x제곱 빼기 1이니까 요거 쓰고요. 그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qx 이렇게 두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는 fx가 3차식인 걸 이용을 해서 이 qx를 ax 플러스 b라고 뒀는데 왜 지금은 그냥 qx라고 두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a, b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 요거 정리해 볼게요. 요거 정리하면 f의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의 qx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qx의 정체를 모르니까 qx를 없애야 되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x제곱 빼기 1을 0으로 만드는 x값들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 x제곱 빼기 1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곱하면 다 1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f에 1을 대입해 보면 얘는 0 될 거고요. 요거 1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f의 마이너스 1도 얘 0 되고 1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1과 마이너스 1을 어디에? 여기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을 대입하면 f의 1 더하기 17은 뭐 됩니까? 1-2는 마이너스 1인데 그걸 제곱했으니까 그냥 1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만 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때 f의 1이 1이니까 요거는 1 더하기 17에서 a 플러스 b는 18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7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요. 자, 그런데 f의 마이너스 1도 1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와 같구나, 2와 같구나, 요걸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찾아냈던 우리 a 플러스 b는 18과 같다. 요거 두 개를 연립해 볼까요? 그럼 요거 그냥 변변 두 개 더합니다. 그러면 2배 b는 20 되고요. 따라서 b가 10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b가 10이면 a는 8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fx를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fx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ab 값을 대입하면 돼요? 바로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x-2의 제곱, 그 다음에 8x 플러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 하면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나머지가 바로 누구랑 똑같냐 하면 f의 마이너스 2랑 똑같습니다. 이거 나머지 정리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이건 16 되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6 되나요? 그래서 여긴 마이너스 6이 곱해지고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96 빼기 17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6하고 7하고 더하면 13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1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뭘 것 같아요? 자, 한 번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사용할 때 한 번은 이걸 qx라고 두지 않고 ax 플러스 b라는 것을 fx가 3차식이다 라는 거로부터 유추해내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냥 이걸 qx로 두는 것. 왜냐하면 얘에서 인수 정리 혹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a, b 값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법도 이제 한번 봤으니까 혹시 문제를 풀다가 이거 뭐 미지수가 너무 많은데 이게 아닌가 싶을 때 이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13입니다. 연습 문제 16번입니다.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자, 가는 A1은 9 더하기 99 더하기 999고요. 그 다음 AN은 3개의 수 9, 99, 999에서 서로 다른 n개를 택하여 곱한 수의 총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A1 빼기 2배 A2 플러스 3배 A3의 값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이 A1은 그냥 9, 99, 999를 서로 다른 n개를 택한다 그랬는데 n이 지금 1이니까 이 3개 중에 서로 다른 하나를 택해서 그것들을 모두 자, 먼저 이 AN이 결정되는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AN은 세수 9, 99, 999에서 서로 다른 n개를 택하여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더한 총합이랑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A1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1은 세수 9, 99, 999에서 한 개를 택하여 곱하는 건데 뭐 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할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한 총합이다 그랬으므로 하나를 선택하는 건 9를 선택하는 경우 99, 999 선택하는 거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9와 99와 999를 더한 게 A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2는 뭐가 되겠느냐? 이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하여 그것들을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건 9와 99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9와 999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99와 999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택한 두 수들을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싹 다 더해준 요게 바로 A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3는 뭐가 되느냐? 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하여 다 곱한 다음에 다 더하라 그랬는데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곱하면 9 곱하기 99 곱하기 99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A3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1, A2, A3를 다 알았으니까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할까요? A1 빼기 2배 A2 플러스 3의 A3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진짜 100으로 나눠 볼까요? 그렇게 해서도 답은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요 9, 99, 999가 만약에 x를 10이라고 둔다면 9라는 것은 x 빼기 1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99는 x 제곱 빼기 1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 999는 x의 세제곱 빼기 1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1은요.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럼 세 개를 다 더해보면 x의 세제곱, x의 제곱, x 빼기 3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더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A2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자, 얘는 x-1과 x제곱 빼기 1의 곱 더하기 x-1과 x의 세제곱 빼기 1의 곱 더하기 x-1과 x제곱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x 세제곱 빼기 1 요거 둘의 곱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거 정리하면 얘는 x의 세제곱 빼기 x 빼기 x제곱 플러스 1 되고요. 얘는 x의 4제곱 빼기 x 빼기 x의 세제곱 플러스 1 됩니다. 그 다음 얘는 x의 5제곱 빼기 x의 제곱 빼기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x의 5제곱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x의 4제곱 하나 등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은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x 세제곱이 하나 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x제곱은 두 개가 있네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몇 개가 있습니까? 역시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A2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A3는 뭐냐? 얘는 x-1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세 개를 다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앞에 거 두 개만 먼저 곱해보면 x의 세제곱 빼기 x 빼기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다시 x의 세제곱 빼기 1을 곱해주면 이거 뭐가 됩니까? 곱해볼까요? 얘는 x의 6제곱 빼기 x의 세제곱 그 다음 빼기 x의 4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빼기 x의 5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면요. x의 6제곱 빼기 x의 5제곱 빼기 x의 4제곱 빼기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이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자, 물론 이걸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다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걸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각각을 누구로 나눈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까 요 x는 10이라고 뒀기 때문에 100이라는 것은 x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얼마인지 그걸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서는 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되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뭐가 돼요? 요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A1을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만 필요했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계산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X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차 항과 상수항만 구해내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A2를 계산할 때도요. 사실 이거는 다시 쓰면 이거 는입니다. 다시 쓰면 x제곱으로 묶었을 때 요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x제곱으로 다 묶여 나오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 뒷부분 1차항과 상수항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우리가 관심이 있었다면 여기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1차항과 상수항 나오는 부분만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x와 플러스 1 여기서도 마이너스 x와 플러스 1 여기서는 플러스 1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되는 걸 금방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x제곱으로 묶어주고 여기가 뭐가 될지 관심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x제곱으로 다 묶이겠죠? 남는 건 x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그래서 A3를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x 마이너스 1인데 이것만 관심을 갖는다면 A3를 계산할 때 1차항과 상수항 나오는 부분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1차항은 여기 x와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곱해질 때니까 그냥 x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1 3번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A1, A2, A3 각각을 x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A1 빼기 2배 A2 그 다음 플러스 3배 A3를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겠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A1을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빼기 3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배 A2를 해줘봤자
어차피 x제곱으로 묶여져 있는 이 부분은 x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얘만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배 a3도 어차피 x제곱으로 묶여져 있는 이 부분은 3배를 해줘 봤자 x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이건 볼 필요 없죠. 여기만 보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들만 갖고 계산을 해본다면 x-3,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a2니까 4x-6입니다. 그 다음은 3배의 a3니까 3x-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하면 요거 얼마 됩니까? 8x 되나요? 8x 다시 쓸게요.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1 빼기 2a2 더하기 3a3를 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8x-12가 돼요. 즉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낮으니까 이거 나머지 맞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아니라 x가 얼마일 때, x가 10일 때 상황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에 구한 나머지에다가 x는 10만 대입해주면 답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는 10을 대입하면 80 빼기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68이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좀 센스 있게, 물론 이거 그냥 숫자로 다 계산해서 100으로 나눠봐도 되겠지만 이 x는 10으로 두고 여기 등장하는 모든 식을 x로 표현한 다음에 x제곱으로 각각을 나눈 나머지들만 구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연수문제 17번입니다. 자, x에 대한 다항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이고 x-2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x제곱 빼기 x 플러스 3입니다. fx를 x-2의 세제곱, x-1의 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3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자,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이다. 이 얘기는 곧 f의 1이 2와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fx를 x-2의 세제곱으로 나누었대요. 그러면 식을 하나 만들어 써볼 수가 있겠죠? 얘는 x-2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q1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3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fx를 x-2의 세제곱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rx다 라는 거죠. 그럼 그것도 식으로 똑같이 써볼 수가 있어요. fx는 x-2의 세제곱 곱하기 x-1이고요. 그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q2x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rx가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요 나누는 식이요, x에 대한 4차 다항식이에요. 그렇다면 rx는 3차 이하의 다항식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편의상 우리가 rx를 뭐라고 둘 수가 있냐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식을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식도 fx를 나타내고 세 번째 식도 fx를 나타내거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식을 두 번째 식과 같은 꼴로 표현하는 게 가능할 거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얘를 x-2의 세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x-1 곱하기 q2x 요건 그냥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rx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가 되는데, rx가 요거와 같다라고 우리가 뒀었죠. 그러면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개수만 써서 나눗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자, 이거는 세제곱하면 1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뭐가 되든 상관없고 우리는 여기에 a가 들어가야 여기 a가 똑같아지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여기도 항이 4개, 여기도 4개이기 때문에 이 a가 바로 몫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나머지가 얼마냐라는 건데, 나머지는요, x-2의 세제곱에다가 누군가를 곱했을 때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x제곱 빼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식을 변형했을 때 두 번째 식의 꼴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요로 넘어가는 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Rx가 3차 이하의 다항식이어야 된다. 그리고 Rx를 x-2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A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의 나머지는 요 식에서의 나머지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요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Q2X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요 Q2X를 없애주기 위해서 요 X-1을 0으로 만드는 X는 이퀄 1을 양변에 대입합니다. 그럼 F의 1은, 자,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다 0 될 테고 여기 A 됩니다. 그 다음에 1 넣었으니까 2 빼기 1 플러스 3 해서 얼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플러스 4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값이 F의 1은 2입니다. 2와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얼마와 같다? 2와 같다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요 A가 뭐가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Rx는 뭐냐? Rx는 다시 얘를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했을 때, 자, 볼까요? Rx라는 것은 요걸 전개하면 얘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럼 Rx에 해당하는 부분은 2배의 x-2의 세제곱에다가 2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3을 더해준 거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R에 3을 대입한 값이죠. 얘는 여기다 3 대입하면 1 되니까 2 더하기 요거 92, 18 빼기 3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없어지고요. 요거 20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을 변형했을 때 두 번째 식과 똑같은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때 Rx가 3차 다항식이 되고 x-2의 세제곱도 3차식이기 때문에 나누면 몫은 A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 요런 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요거 여러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연습문제 18번입니다. 다항식 얘를 x-2 곱하기 3x-2로 나누었을 때의 목 qx와 나머지 rx를 구하기 위하여 조립제법을 사용한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q3 더하기 r3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c, d를 x-2로 한번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 몫을 다시 한번 3x-2로 나눈 그러한 조립제법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조립제법에 빈칸을 채운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에서는 A가 그대로 이 자리에 내려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A가 그대로 이 자리로 내려올 텐데 여기 3이 왔다라는 것은 결국 A가 3이구나 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A가 3이니까 여기를 다 3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지워버리고, 지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죠? 요거는 3이다 이렇게 바꿔 쓰겠습니다. 그 다음 3분의 2와 3을 곱한 게 여기 와야 되죠. 그럼 여기가 2가 돼요. 근데 2하고 얘를 더해서 9가 돼야 되니까 이 자리엔 7이 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요렇게 3분의 2에다가 9를 곱하면 여기 6이 오는데 6하고 얘하고 더해서 5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오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본다면 2하고 3을 곱한 게 요 자리에 6이 와야 되는데 b하고 6을 더해서 7이 돼야 되니까 b가 1이다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하고 7을 곱한 14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c하고 14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1 됐으니까 c는 마이너스 15가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고요. d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해서 7이 돼야 되니까 d는 9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A, B, C, D 다 구했으니까요. 자, A는 3x의 세제곱, 그 다음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5x 플러스 9입니다. 얘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누가 되냐 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때 나머지는 7이다. 일단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런데
그때의 목, 즉 3x제곱 플러스 7x 빼기 2를 x-3분의 2로 나누었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x-3분의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의 몫이 얼마가 되냐 하면 3x 플러스 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다? 플러스 5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얘를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하면 x-2, x-3분의 2, 그 다음에 3x 플러스 9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5x-10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2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요 x-3분의 2인데 여기서 3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의 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을 얘를 줘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는 3x-2가 되고 여기서 남는 거는 3을 줬으니까 x 플러스 3만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5x-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는 뭘 요구했냐 하면 보시다시피 얘를 x-2와 3x-2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가 qx와 rx다 그랬으니까 요 마지막 식을 본다면 누가 qx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식에서 바로 얘가 q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r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qx는 x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 rx는 얼마? 5x-3이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끝났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q의 3 플러스 r의 5값, r의 3인가요? r의 3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므로 여기다 3 대입하면 6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3 대입하면 12 되어서 2를 더하면 18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 조립제법을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얘는 x-2로 나눈 몫을 x-3분의 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qx, rx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찾아내시면 뭐 q의 3, r의 3 합한 건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8입니다. 연습문제 19번입니다. 4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조건은 f의 0은 마이너스 45다라는 것이고요. 나조건은 f의 4 더하기 f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0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조건은 모든 x에 대해서 fx는 f의 x-2 플러스 px 세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이건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즉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등식은 성립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fx를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gx라고 할 때 g4의 값은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써볼 수 있는 식은 fx를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8로 나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누었을 때 몫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qx라고 둘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gx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gx는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기 때문에 1차 이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냥 여기가 ax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x 자리에 우리는 ax 플러스 b를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 조건을 보는 건데 이 다조건에 봤더니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f의 0의 값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변에 x 대신 0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럼 f의 0은 f의 마이너스 2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f의 0과 f의 마이너스 2가 모두 마이너스 45와 같다라는 거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나조건에 봤더니 f의 4와 f의 마이너스 4가 필요해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x 대신에. 그럼 여기는 f의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p가 될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f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5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4는 얼마가 됩니까? 8p 마이너스 45와 같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f의 4 값을 구하기 위해서 f의 2를 대입하는 겁니다.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여기는 f의 0 플러스 8p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f의 0이 마이너스 45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의 2라는 것은 8p 마이너스 45와 같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f의 4니까 이제 x에다가 4를 대입합니다. 그럼 f의 4는 f의 2 플러스, 자, x에다 4 대입했으니까 64p가 되는 거고요. f의 2가 요거랑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72p 마이너스 4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의 4와 f의 마이너스를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된대요. 그럼 결국 누구하고 누구 더하는 거죠? f의 4와 f의 마이너스 4, 이 둘을 더하는 겁니다. 이 둘을 더하면 결국 80p 마이너스 90이 되죠? 얘가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80p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넘어가면 80 되는 거니까 따라서 p가 이퀄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적었던 요 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자, 조식은요, 다시 f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x-2, x-4로 인수분해가 되고 qx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정체를 모르는 건 qx니까 그 앞에 있는 값들을 0으로 만드는 x값, 즉 x는 2와 x는 4를 대입해 봐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 두 개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f의 2는 자, 이거 다 0 됩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b만 되는 건데, 자, f의 2가 얼마인 걸 알고 있냐 하면 바로 8p-45, 즉 p가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7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f의 4를 대입해 봅니다. f의 4는 4a 플러스 b만 남겠죠. 그런데 f의 4가 72p-45예요. 근데 p가 1이니까 72에서 45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2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하고 b 값만 구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변 빼줄 텐데 요 아래 식에서 위에 식을 빼주게 되면 2a만 좌변에 남게 되고요. 그 다음 27에서 37을 빼주면 6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는 32가 되고요. b의 값은 자, 여기다 두면 64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7에 마이너스 64니까 요거 마이너스 10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죠? 자, 그렇다면 fx는 요 ax 플러스 b만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32x 빼기 10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누굴 구하라고 그랬냐 하면 바로 g의 4. g의 4는 그냥 요 부분, 나머지 부분에 x 대신에 4만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2x 빼기 101이 gx이기 때문에 따라서 g의 4라는 것은 32 곱하기 4 빼기 101이 되고요. 얘는 128 빼기 101이 되어서 이게 2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요겁니다. 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가지고, 물론 첫 번째 조건도 필요합니다. f0으로부터 f-2, f의 마이너스 2로부터 f의 마이너스 4, 그 다음 f0으로부터 f의 2, f2로부터 f의 4를 구해서 요 p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fx를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연수문제 20번입니다. 다항식 fx를 x세제곱 빼기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제곱 빼기 4이고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2입니다. 자, x 곱하기 fx를 x세제곱 빼기 8,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에 2를 대입한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먼저 조건을 하나하나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fx는 x의 세제곱 빼기 8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q1x다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x제곱 빼기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2래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의 마이너스 2는 32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x 곱하기 fx입니다. 얘를 x의 세제곱 빼기 8,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q2x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rx다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나누는 식이 x에 대한 4차 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는 3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rx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 하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다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항등식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fx고 하나는 xfx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형태를 똑같이 맞춰줘야 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항등식의 양변에 x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x 곱하기 f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x의 세제곱 빼기 8, 그 다음에 q1x가 되고 플러스 x의 세제곱 빼기 4x 요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좌변이 x 곱하기 fx로 똑같아졌기 때문에 이 둘의 우변을 비교할 텐데요. 우변에 봤더니 x 세제곱 빼기 8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 얘네들을 이제 x 세제곱 빼기 8로 묶어내 볼 겁니다. 자, 먼저 요 아래식부터 그냥 정리를 끝내 볼게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빼기 8로 묶어주면 여기는 x 곱하기 q1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 하면 x의 세제곱 빼기 8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 빼기 8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 적을 수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 요 식을 이제 또 바꿔 적을 겁니다. 그러면 x 곱하기 fx는 자 x의 세제곱 빼기 8로 묶어주면 그냥 여기는 x 플러스 2에 q2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 이 rx를 또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 하면 a에 x의 세제곱 빼기 8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그대로 오고, 자 없던 마이너스 8a가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8a만 더해주면 원래 거랑 똑같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a가 되고요. 나머지가 누가 되냐 하면 b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x 플러스 d 마이너스 플러스 8a인가요? 플러스 8a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형태가 똑같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칠해드리면 이 x 곱하기 fx의 우변이 요렇게, 다시 해볼까요?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두 개의 형태를 갖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결국 x 곱하기 fx를 x 세제곱 빼기 8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되고요. 똑같이 x 곱하기 fx를 x 세제곱 빼기 8로 나눈 나머지는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플러스 8a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가 서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b는 이퀄 0이구나. 왜냐하면 여기 나머지에는 지금 x 제곱항이 없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얼마가 돼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구나. 이것까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 플러스 얼마가 8a가 얼마 8이 돼야 되겠구나. 요거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a 값과 d 값을 구해야 되는데 a와 d 값을 어디서 구하느냐? 아직 사용 안 한 거 있죠. 바로 f의 마이너스 2가 얼마다? 32와 같다라는 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를 요 마지막 항등식에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배의 f의 마이너스 2는요.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16 되고 여기는 전부 0 됩니다. 그럼 a 하나 떨렁 남겠죠? 게다가 b가 0이기 때문에 요건 필요 없습니다. 지워주시면 되고 c가 마이너스 4인데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8 되고요. 그 다음 d 플러스 8a는 8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f의 마이너스 2가 32니까 얘는 마이너스 64는 마이너스 16a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넘기고 넘기면 16a는 80과 같다라는 식을 얻습니다. 따라서 a는 얼마다? 5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럼 끝났어요.
R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입니다. 따라서 Rx를 구해보면 5x의 세제곱, 자 b는 0이고요.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 다음 d는 얼마냐 하면 자 a가 5죠. 5니까 요게 40이 되면서 넘어가면 d는 마이너스 32가 되는 걸 금방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는 누구 구하라고 그랬냐 하면 R에 2를 대입한 값을 구해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R의 2값 요걸 대입해 보면 8, 5, 40 빼기 8 빼기 32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은 0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문제에서 준 정보로 식들을 세우는데 이 식을 똑같은 형태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x를 양변에 한 번 더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똑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시 x 세제곱 마이너스 8로 묶어줘서 요 나머지 부분들을 비교하면 된다. 요게 이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됐죠?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